네, 오늘 진짜 빠르게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막 되게 긴장이 되네요. 네, 오늘 이제 석세스 포뮬러 드디어 마지막 단계가 끝나가고 있어요. 오늘 한 번에 다 끝나진 못할 것 같고요. 다음 주까지 리드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노트랑 펜 꼭 있으셔야 돼요. 많이 적어 보실 거예요. 적어 보시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노트랑 펜이랑 꼭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시작해 보기 전에 어, 리드라고 해가지고 오늘 되게 9시에 다 너무 정각에 많이 들어와 주셨다는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시스템 때문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리드 부분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죠. 아닌가요? 저희 다? 사업하면서 실은 뭐 나는 할 수 있겠지, 나는 하겠는데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했죠. 저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건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가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문득 문득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리드 부분에 대한 게 석세스 포뮬러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제가 이 부분만 떼가지고 트레이닝을 참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커리큘럼을 보면서 이번에 석세스 포뮬러를 보면서 아 내가 이 트레이닝을 했던 게 다 여기서 나왔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을 문득 잊고 있었네요. 네, 그러면 석세스 포뮬러 리드 단계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한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세요? 약간 이렇게 지시한다?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느낌이세요? 내가 막 사랑을 준다? 근데 가끔 저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작년에 그 이지성 작가님의 에이트란 책에서 이제 리더십의 트렌드는 예수가 돼야 된다. 각 개인이 이런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너무 무서운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리더십도 각각의 그때마다 트렌드가 혹시 있는 거 아세요? 그 돈을 벌어온 시대에 따라서 되게 트렌드가 다르죠. 실은 여기 계시는 뭐 상례 사장님, 구미애 사장님이 20대 초반이었을 때 리더십은 예수님 같은 뭐 그 목사님 같은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어떤 리더십을 많이 요구했죠? 오더하고 명령하고 약간 지시하고 이런 리더십을 많이 발행했단 말이죠. 그게 보스가 했던 역할이라고 합니다. 이제 급속 성장을 할 때 예를 들어 상사들이 이렇게 지시를 할 때 썼던 많이 방식의 리더십을 많이 사용을 했죠. 근데 제가 그러면서 예전에 처음에 뉴스킨에 왔을 때 보스와 리더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보스는 지시한다, 리더는 같이 이끈다. 근데 이것조차도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요? 네, 너무 광범위해요. 그러면서 제가 리더십 책들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게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 존 맥스웰 아저씨인데요. 제 이제 강민호 작가님이 버킷리스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제가 죽기 전에 존 맥스웰 아저씨만 만나면 되거든요. 꼭 이룰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존 맥스웰이 쓴 리더십에 관련된 책들은요, 생각보다 되게 나온 지 오래됐어요. 근데 거기서도 계속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각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보스 같은 리더십을 써야 될 때가 있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일반 직장인이나 되게 거대 조직들에서 월급을 조금 많이 받는 조직들은 아직도 보스 리더십을 되게 많이 사용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직장인분 파트너 사장님한테 들었는데요. 10년 정도 일을 하셨는데 그 위에 연봉이 한 3억대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원래 보스 리더십을 되게 많이 사용한 완전 자수성가형 연봉 정말 큰 연봉을 받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지금 회사에서 되게 위기래요. 왜냐면 이제는 리더십의 역량이 사람을 품고 리딩을 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한 20년 동안을 보스 리더십을 사용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일은 너무 잘해. 너무 심각하게 일 처리도 잘하고요. 진짜 회사의 거의 반 이상의 일을 이분이 한대요. 근데도 이분을 지금 어떻게 할지 회사가 고민이래요. 왜냐하면 이분 때문에 열심히 인재들을 키워놓으면 자꾸 나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아무리 회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연봉을 주는 사장님들 혹시 제 말이 끊겼나요? 네, 연봉을 주는 에서 끊겼습니다. 아 네네. 왜 그러죠? 네 오늘은 잘 테더링 잡고 왔는데 그래서 연봉을 주는데도 되게 고심을 한다고 해요, 이분의 리더십 때문에.
왜냐면 다 자꾸 나가니까요. 저희가 하는 일의 분야는 어떨까요? 보상 방식을 조금 다시 한번 보시면 리드 부분이 조금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사사분면을 배우지만 뉴스킨에 와서 처음에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그 직장인 마인드를 버리는 데가 저는 그게 성공의 가장 큰 시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장인 마인드라고 하면은 저희 항상 상사가 있었고 누군가 나에게 오더를 내리는 분들이 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파트너 사장님들이 전업한다 그랬을 때 가장 많이 드리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타임 매니지먼트가 가능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저희가 태어나서 한 번도 저희가 저희 시간을 써본 적이 없는 거 아세요? 혹시 직장에 다니셨다면?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죠?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가셨던 분 있으신가요? 무조건 8시 반 까지 등교해라 아니면 오리걸음까지 시켰어요. 근데 점심시간을 내가 배고파 지금. 근데 1 교시 끝나고 막 중간에 급식소 가서 밥 먹을 수 있나요? 없죠. 밥 먹을 시간도 정확히 정해 줍니다. 그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시간들을 학교나 직장에서 매번 정해 줬어요. 근데 뉴스킨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 했더니 내가 나를 타임 매니지먼트 하는 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랬었어요. 누군가 항상 무언가 해야 될 일을 찾아 줬던 거에서 내가 내 시간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밥도 내가 정해서 먹어야 되고 안 그러다 보면 그냥 배고플 때 먹고 생각 없이 하루가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도대체 이게 내가 전업했는데 정말 호기롭게 전업을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일까?'라고 봤더니 실은 시간에 관련된 문제가 참 많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이런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 내가 깨달았던 것들 정말 성공을 향해 갈 때 우리가 CEO가 되는 걸 배우는 곳이라고 하는데 '내가 깨닫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으면서 이제 공유를 조금 하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 부분인데요. 부제가 있어요. 저 이 부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는 만큼 성장한다."입니다. 그냥 리더십이 타고난 게 아니라요. 내가 해 보는 만큼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인데요. 네 잠시만 제가 채팅창도 좀 같이 켜고 할게요. 네. 리더십은요, 결국에 되게 '타고났다.' 아니면 '무언가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리더십 부분은 이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강한 팀을 이끌고 발전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의 성공은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에서 결과에서 비롯됩니다."인데요. 너무너무 뻔한 얘기죠. 어떤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같은데 제가 이 부분에서 한번 울면서 바꿔봤던 리더십이 하나 있어서 같이 공유를 드리고 싶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모닝 스쿨을 듣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알겠어.' 근데 강한 팀을 이끌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언가 자꾸만 내 파트너에 대해서 답답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부터 무언가 악순환의 고리가 들어간다는 걸 느껴졌어요. 그때 모닝 스쿨에서 어느 강의를 들었습니다. 어 너무너무 많이 울었고 그 강의를 듣고 너무 심플해졌는데요. 딱 세 개의 영역을 구분하시라고 합니다. 남의 영역, 나의 영역, 신의 영역.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강력한 팀을 만들고 싶을 때 이런 부분이 있대요. 나의 영역보다 남의 영역을 자꾸만 터칭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변화하라고 하는데 내가 변화하면 되는데 자꾸만 그가 변화할 적을 지적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가 변화할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고 한심해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리더십에서 가장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 파트너한테 지적했던 게 너무 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그게 선이고 그가 그거를 돌아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강의를 들었으면서 완전 빵 맞았어요. '아 성공한 리더들은 기다리는구나.' 기다리는 리더십을 하면서 '내가 변화를 하는 걸 보여주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였냐면 그전에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자꾸 내 파트너를 성공시켜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그가 혼자 처리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먼저 처리해 봐 주고 막 그거를 내가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고 싶었던 욕구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계속 그보다 먼저 안다는 거를 이에게 무언가 지식을 뽐내는 것처럼 되게 많이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의에서 나왔을 때 "남의 영역, 나의 영역, 신의 영역을 구분하십시오." 이러는데요. 이 얘기가 뭐였냐면 결국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딱 한 영역밖에 없대요. 어떤 영역일까요? 오직 나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남이 보고 따라할 수 있지만 내가 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갈고 닦지 않는 걸 아니면 내가 원래 선천적으로 타고난 걸 그가 잘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어느 탑리더 사장님 중에 저한테 어느 날 와서 이런 질문을 들었어요. 지은 사장님 옆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되게 빠르대요. 근데 그거가 그러니까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디어가 너무 빠른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니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 순간 한 고민을 했어요. '이게 타고난 재능일까?'라는 고민을 했는데요. 갑자기 생각을 해 보니까요. 제가 한 2분 안에 그 탑리더 사장님한테 답을 했어요. "사장님 근데요. 잘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게 19살 때부터 습관이에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파티 플래너란 일로 정말 너무 잘하고 싶은데 제가 엄청 예술적인 감각이나 트렌드 감각을 읽는 게 원래 타고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거를 너무 파티 플래너란 직업을 하고 싶다 보니까 그 학원이나 아카데미에서 알려주는 선생님들이 하는 생활 방식을 제가 저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 갔을 때 배웠던 게 뭐냐면 숙제가 백화점에 3 시간을 앉아 있어라예요. 그다음에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옷 입고 있는 거 트렌드를 분석해 와서 저희가 이제 사사분면이라고 하는 그렇게 4 가지로 나눠서 발표를 해야 됐었어요. 그리고 마케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교수님이 항상 얘기해 주셨던 게 "다른 사람하고 다른 시각으로 봐라. 절대 마케팅은 다른 사람과 같은 시각으로 보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게 그렇게 사고하려고 했던 게 습관이 됐던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근데 이거를 제 파트너가 왔는데 너무 느려. 그런 것들이 읽는 것들이. 근데 제가 그거를 강요할 수 있나요? 전 19살 때부터면요 지금 15 년, 16년 동안 갈고 닦은 습관인데 내 파트너가 왔을 때 그걸 한 번의 습관으로 바꿀 수는 없는데 제가 그걸 그렇게 답답해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마케팅을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내 브랜드를 넣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막 얘기하는데 제가 정말 못된 리더십을 사용했다는 거를 알고 그 모닝스쿨을 듣고 제가 그거를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뉴스킨에 와서는 뉴스킨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해야 되는 건 맞나요? 뉴스킨이라는 게 무언가 공식처럼 성공이라는 게 있을 때 뉴스킨이 원하는 모습이 있대요. 그 성공을 주는 값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변화하기 위한 것들을 듣기 위해서 공통점을 찾기 위해 참 많은 강의를 듣죠, 저희가. 근데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게 '나의 영역, 남의 영역, 신의 영역을 구분하는 거다.' 그도 그의 장점이 있고 그도 같은 비전을 봤다면 그가 정말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구나 했어요. 왜냐면 제가 정경 사장님을 30 살이 넘게 차이가 났는데 제가 지금 너무너무 존경하는 이유예요. 처음에는 옆 스폰서가 그렇게 부럽잖아요 처음에 사업할 때요. 저만 그렇나요 또? 참 제가 못된 거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온 것 같은데요. 정말 옆에 스폰서가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저 스폰서사님은 트레이닝도 너무 잘해 주고 부상도 너무 멋있게 풀고 막 삿발 트레이닝도 해 주고 하는데 나는 왜 삿발 트레이닝이라는 책이 1년 뒤에 있는 걸 알았으며 뭐 이런 내용들이 걔가 원망원망이 계속 가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정경 사장님한테 지금 가장 책을 읽다가 보면은 정경 사장님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 리더십이. 근데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가장 복제하고 싶은 부분은 '어떻게 하면 파트너 사장님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까?' 내가 그를 터치하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고 내가 뒤에 있으니까 놀이터 밑에 쿠션 요즘 깔려 있잖아요. '그 정도의 역할만 해줄 수 있는 리더가 될까.'라는 거를 책에서보다 정경 사장님 옆에서 5년 넘게 지켜보면서 '참 그런 리더십이 가장 어렵구나.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였구나.' 왜냐면 나를 컨트롤해야 되고 나를 되게 성장시켜야 되는 부분이 되게 엄청난 리더십이라는 걸 되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저희가 성공하는 건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따르고 자신의 성공을 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편안한 자리를 박차고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예요.
근데 제가 울었다고 막 얘기하니까 갑자기 큰 리더십을 변화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아직 저는 성공한 리더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서 되게 큰 법칙을 하나 발견해요. '변화라는 게 큰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변화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내일 다른 사람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오늘 하나 내가 되게 불편한 그 편안하지 않은 것들을 박차고 나가보는 연습 그것이 쌓였을 때 내가 리더십을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울면서 허벅지를 꼬집었던 건 방금 얘기 드렸던 나의 영역, 남의 영역, 신의 영역을 구분하자였어요. 순간 내가 짜증나는 감정이 오면은 이걸로 이렇게 맨날 질문했어요. '이게 내가 바꿀 수 있는 환경일까? 내가 바꿀 수 있는 환경일까?' 이 질문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기다리는 리더십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에 대해서 계속 매달리고 있다면 이상하게 다른 사람 아니면 무언가의 물건, 환경을 자꾸 탓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제가 성공에 대해서 퇴보하는 거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만 나는 고민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바에 따라 본보기가 되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인데요. 뉴스킨에서 참 많은 리더십 강의를 하죠. 여러분이 변화하셔야 됩니다. 네, 이 엄청난 내용을 그렇게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참 되게 심플하게 얘기해 줘서 고맙지만 이거를 되게 진리를 아는 과정들이 참 성공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적어 볼 건데 자기 수양 부분입니다. 근데 자기 수양 부분인데 내가 개선할 수 있는 습관, 태도 이런 것들을 적어 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제가 약간 변형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쪼끔 같이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있는 습관, 태도를 자꾸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처음에 비즈니스의 연차가 저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다르지만 저는 약간 긍정적이게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내가 지금 좋아하는 리더 그다음에 또는 내 스폰서 분들을 5명을 한번 적어 보실까요? 내가 뉴스킨 안에서 '이 사람 쪼끔 멋있어. 이 사람이 쪼끔 나는 끌려. 난 저런 사람이 좀 되고 싶어.'라는 약간의 이렇게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좀 설레임 부분을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 5분 정도를 적어 볼게요. 그 안에 스폰서 사장님 그러니까 상위 업라인 사장님이 계시면 더 좋아요. 네 왜냐면 내 스폰서의 강점을 아는 거는요 내 비즈니스에 정말 큰 활용도가 됩니다. 어떻게든 사람이 강점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저처럼 되게 멀리서 옆분서만 부러워하다가 내 스폰서가 가진 강점을 활용하지 못해서 돌아가지 마시고요. 내 주위에 있는 내 스폰서의 가장 강점을 알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부분을 적어 볼 거냐면요. 그들이 내가 따르고 싶어 하는 그들의 가장 존경스러운 재능 그리고 그들의 습관, 그들의 기술을 한번 적어 볼게요. 네. 갑자기 "우리 스폰서는 이뻐요." 이것도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카테고리를 드릴게요. 가장 내가 봤을 때 이분 옆에서 계속 같이 함께하고 있는 존경스러운 재능 그리고 또는 습관 또는 기술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능 또는 습관 또는 그들의 기술입니다. 그들이 연마해 온 기술들도 있거든요. 내 스폰서 또는 내가 존경하고 닮고 싶은 엄청 큰 롤모델 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영역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오자마자 좀 트레이닝을 저희가 강점을 하는 게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남이 가진 것보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원으로 무언가 성과를 내는 게 더 빠르다는 걸 어떤 책에서 읽었냐면
그 책이 갑자기 책 제목이 이게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리더는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뭐 인재를 인류로 만든다? 약간 이 부분 책이었는데, 근데 이 책에서 보니까 '아 내가 갖고 있지 않고 남이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계속 부러워하네.'라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결정하고 나니까 전 어땠냐면요. 제가 그 옆 스폰서를 엄청 부러워했다 그랬잖아요. 옆 스폰서를 너무 부러워했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을 그냥 '내가 장착하면 되겠네.'로 바뀌었어요. 제가 실은 보상 강의를 저희가 분과반에서도 맡고 있는데, 제가 분과반에서 보상 강의를 맡게 될 줄은 처음 제가 비즈니스 스타트했을 때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간절했던 건 뭐야, 내가 환경을 바꾸면 되겠네.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만 바꾸면 되겠네. 그다음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겠네.' 이렇게 바뀌니까 보상 연습이 되더라고요. 정말 벽 보고 연습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초 단위로. 악센트 주는 것조차도. 이것도 제가 연마한 기술 맞나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이 생각보다 저희 강민호 작가님 그 브랜드가 되어 간다는 책에서도 나오지만, 결핍이 있어야지 저희가 바꾸고 싶은 오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저게 너무 부러워. 갖고 싶어. 이랬을 때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꿈 부분에서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라. 네,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석세스 포뮬러 참 대단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환경, 그다음에 또는 저거 너무 갖고 싶어. 아니면 옆에 저기 팀들에 저거 있는 건 너무 부러워. 이러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연마해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 연마해 나갈 때 동기는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원망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겠다라는 마음인데요. 네. 요 정도 시간 들였으면 네, 좀 적어 보셨나요? 몇 분만 좀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 제 스폰서가 내 자원이죠. 그럼 내 스폰서의 정확히 강점을 알고 있는 것도 내 강점만큼 중요합니다. 네. 혹시 적어보신 분들 중에 먼저 내가 발표해보겠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지목할게요. 네. 약간 눈들을 피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스폰서 사장님들이 계시죠? 정말 중요한 재능들입니다. 네. 열심히 적고 계시는데요. 저희 이제 차에서 하고 계시는 진아 사장님 다 적으셨으면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스폰서 사장님들 진짜 제 스폰서 사장님들 다 이런 재능을 가지고 계시고 습관을 가지고 계시고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개선하고 싶은 거는 재능 쪽에서는 어 기다리는 리더십, 너도 할 수 있다는 뛰는 힘, 그리고 빠른 패스. 이건 전환이라고 적었는데 저는 이게 아까 진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게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의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 뛰어놀 수 있게 해 주는 거, 내가 어떤 그 진짜 모래 그 바닥이 되어 주는 거, 안전한 곳이 되어 주는 거, 그런 게 제가 저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힘에서부터 나온다고 지금 되게 많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상황에 뭔가 닥치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빠르게 이렇게 전환하는 힘이, 저는 그게 정경 사장님이 엄청 되게 강하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그거 아니면 말어." 막 이런 말씀하시는데 "다음 명단으로 넘어가라." 막 이런 말씀하시는 거가 되게 요즘 많이 와 닿고, 그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나의 감정을 빠르게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하는 힘인 거네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요. 그리고 습관은 사실은 저도 시간 운용에 대한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살지 않았던 되게 지난 날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습관을 개선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고 그걸 지속하는 것도 사실 저한테는 되게 도전이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이렇게 시스템 들어오기 전에
뭐 저의 시간을 갖고 뭐 책을 읽건 아니면 뭐 러닝을 하건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되게 도전이고, 그리고 못했을 때도 나를 찌르는 게 아니라 그냥 내일 또 다시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습관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인 거는 저도 보상, 뭐 양자기 컨설팅, 바디 갈바닉, 바디 뭐 이렇게 갈바닉 미는 거 뭐 요런 거는 저도 많이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뭘 해야 될지도 좀 명확해지는 시간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엄청 빠르게 지금 무언가 리더십을 깨달아가고 있는 주진아 사장님 화이팅이십니다. 네, 저희가 근데 많이들 스폰서 사장님들의 기술적인 부분은 또 복제하려고 내가 복제를 하겠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스폰서가 나한테 복제를 해 주겠다 결정하는 일일까요? 이 일이? 내가 내 스폰서의 기술을 복제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일이죠. 맞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오로지 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많이들 우리 스폰서 사장님의 성품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스폰서가 갖고 있는 정말 독보적인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 기술이 있거든요. 그들이 평생 연마해온 기술도 있어요. 근데 그걸 기술로서 생각해 보시면 복제할 때 되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좀 정리하면서 넘어가 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독감 피하기입니다. 진아 사장님이 미리 다음번을 읽으신 것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아까 아니면 마라 약간 이 부분이 회피일까요? 최선을 다했을 때 넘겨야 되는 구간이 있죠. 왜요? 나는 100명을 이끌 리더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1명이 왔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그러면 나한테 그 1명 때문에 99명이 영향이 가면 되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경사단의 명언이 있죠. 부정이 있는 공간에서는 아무리 중요한 일이어도 엉덩이를 당장 떼라. 정경 사장님은요, 제가 1대잖아요. 제가 말하고 있는데도 무언가 저도 모르게 몰랐는데 부정 얘기를 하고 있으시면요, 갑자기 전화하다가 알았어, 알았어 이러고 그러세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제 한 5년 정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둘이서 전화하는 습관들이 이제 문화가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순간 전화를 끊고 고민을 1분 동안 해봅니다. 제 습관이에요. 내가 방금 부정적인 얘기를 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정경 원장님이 그거를 저를 보호해 준다는 걸 알았어요. 예전에는 얘기를 다 들어주는 게 나를 위한 게 아닐까라고 했는데 그걸 일단 말하게 놔두면 좋은 스폰서인가요? 부정적인 얘기를 말하게 놔둬. 그리고 들었어. 들어준 게 좋은 스폰서링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폰서한테 모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그게 좋은 리더십일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여러분 이런 고민 같이 해 보실까요?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어. 이분한테 막 남의 얘기에서 원망하는 얘기 약간 본인을 변호하는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를 들었을 때를 저는 부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한다. 이게 험담이라고 하지만 실은 "저 험담 안 했어요." 하지만 남의 얘기는 그냥 다 험담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들어주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죠. 얼른 끊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컨트롤만 할 수 있잖아요. "사장님 그거 지금 험담이세요."라고 말하면 그건 남의 영역이에요. 맞나요? 네 하지만 제가 "네 알겠어요 사장님. 제가 지금 미팅 들어가야 돼서요." 하고 내가 컨트롤을 해 줬어요. 그럼 이건 누구 영역이죠? 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부분이 제가 처음에 되게 헷갈렸던 리더십인데 독감은 정말 피해야 되고 그 사람한테 피하라고 "저기 너 달라오니까 험담하지 마." 이게 아니라 내가 피하게끔 끊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리더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태도는요 전염성을 갖고 있대요. 저희가 인간관계로 엮여 있는 네트워킹이죠. 근데 그 네트워크로 마케팅을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태도는 전염성을 갖고 있어요. 한 명이 갑자기 기분이 쪼끔 안 좋아요. 저희는 서로 저희가 반장, 부반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팀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리더기 때문에 각자가 영향력을 줍니다. 한 명이 정말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어때요? 팀의 전체에 영향이 가요. 이 태도는 정말 무서운 전염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흔히 저희가 실수하는 게 오늘 내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았던 티를 낸 게
오늘 그 팀에 영향이 가지 않아요. 언제 영향이 가냐면요. 그 팀의 다른 팀원이 가장 부정이 왔을 때 그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가 항상 저는 조금 무서운 얘기지만 존경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넌 아파서도 안 된다." 네. 진짜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되게 무섭죠? 네. "지은아 넌 아파서도 안 돼. 너 아프면 큰일 나." 제가 가끔은 나를 사랑하셔서 감기 조심하라고 하시는 건지 이게 내 팀을 위해서 나를 감기 조심하라고 하시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정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태도 하나가 그들의 성공을 늦게 만들 수도 있고 그들의 성공을 빠르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엄청난 책임감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막 너가 하나가 기분이 나빠서 너의 태도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 이렇게 원망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정말 그들을 사랑한다면 너가 해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배워가 봐라."라는 얘기를 항상 은연중에 해 주셨다는 걸 언젠가 깨달았습니다. 스티브 런드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염성에 관한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스스로가 행복해질 때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희 일은요 팀이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간관계를 잘하는 능력 아니면 리더십 이런 트레이닝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되게 좋은 영상이 하나 있길래 같이 가져와 봤거든요. 리더십이라는 거 그룹 만들기는 리더십과 직결되는 거 맞나요? 그룹 만들기에 스킬이 있나요? 없죠. 내가 리더가 돼서 나와 비슷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이 부분이 가장 큰 그룹 만들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연마하는 것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참 뉴스킨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준비해 놓은 영상을 볼 건데요. 리더십을 연마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저희 다 같이 고민이 많죠. 근데 이 강의가 너무 좀 속 시원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전 세계 수장들에게 듣는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Do you love your wife? Yes. Right? Prove it. Like, what's the metric? Give me the number that helps me know, right? Because when you met her, you didn't love her, right? Now you love her, right? Tell me the day the love happened. It's an impossible question, right? But it's not that it doesn't exist, it's that it's much easier to prove over time, right? So all leadership is the same thing. It's about transitions. So if you were to go to the gym, right? It's like exercise, right? If you go to the gym and you work out and you come back and you look in the mirror, you will see nothing. And if you go to the gym the next day and you come back and you look in the mirror, you will see nothing, right? So clearly there's no results, can't be measured, it must not be effective. So we quit, right? Or if you fundamentally believe that this is the right course of action and you stick with it, like in a relationship, I bought her flowers and I wished her happy birthday, and she doesn't love me. Clearly I'll give up. You know, that's not what happens. If you believe there's something there, you commit yourself to an act of service. You commit yourself to the regime, the exercise. You can screw it up. You can eat chocolate cake one day. You can skip a day or two. You know, it allows for that. But if you stick with it consistently, I'm not exactly sure what day, but I know you'll start getting into shape. I know it. And the same with the relationship. It's not about the events. It's not about intensity. It's about consistency, right? You go to the dentist twice a year, your teeth will fall out. You have to brush your teeth every day for 2 minutes. What does brushing your teeth twice a day for 2 minutes do? Nothing. Unless you do it every day, twice a day for 2 minutes, right? It's the consistency. Going to the gym for 9 hours does not get you into shape. Working out every day for 20 minutes gets you into shape. So the problem is we treat leadership with intensity. We have a 2-day offsite, we invite a bunch of speakers, we give everybody a certificate. You're a leader, right? Those things are like going to the dentist. They're very important, they're good for reminding us or getting us back on track, learning new lessons, but it's the daily practice of all the monotonous, little, boring things like brushing your teeth that matter the most. She didn't fall in love with you because you remembered her birthday and bought her flowers on Valentine's Day. She fell in love with you because when you woke up in the morning, you said good morning to her before you checked your phone. She fell in love with you because when you went to the fridge to get your
뽀뽀링이 잠시 생겼네요. 네. 제가 이거는 시간 관계상 그러면 저기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앞에만 봐도 장난 아니죠? 뒤에 너무 궁금하시지 않나요? 이 리더십에 대한 걸 저희가 되게 한 번에 마스터하는 자격증 같은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란 이야기였어요. 결국 사람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9시간의 운동보다 양치질 같은 2분 1 지속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뒤에 조금 나오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리더십은 결국에 그런 것들에 아주 작은 것들이 엄청 오랫동안 얽히고 설켜야 된대요. 그랬을 때 그 리더십이 발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폰서 사장님과 항상 전우회를 다져라. 그래서 처음에 초기 사업자 때는 스폰서 사장님들한테 막 같이 실패해라. 제가 막 가장 파트너 사장님한테 많이 얘기 드리는 게 가서 오늘 파트너 지원 갈 때 클로징 못 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애기가 애기를 거의 낳거든요. 저희가 스폰서일 때.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 그 몇 번의 이벤트적인 우리가 같이 다닌 그 추억이 앞으로 저희가 10년, 20년 성공으로 가는 가장 큰 밑거름이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갔다 오세요. 그 추억이 정말 저희에게 좀 더 생각보다 큰 막 내 스폰서 갑자기 갔는데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클로징 해줘. 이거가 리더십이 아니라 실은 그 클로징하러 가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들, 같이 먹은 음식들, 그다음에 이 사람이 막 부정이었는데 우리가 막 같이 그 사람을 그러셨어요. 막 공감도 해 보고 같이 울어도 보고 한 그 작은 리더십들이 쌓여서 결국에 큰 전우회와 끈끈함을 만든다는 거.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리더십 부분인 것 같아서 네,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이거 공유 안 하고 그냥 바로 시작을 할게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여러분에게 팀이 있대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데요. 이제 개인의 팀이 있고 커리어 팀이 있대요. 일단 가장 중요한 개인의 팀은 여러분들의 가족, 뭐 자매 이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커리어 팀이 있는데 제가 이 트레이닝을 정말 많이 해요. 전 이거 초기 때부터 합니다. 명단 괜찮아요. 이름 몰라요. 왜냐하면 뉴스킨에 적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 리더인지 우리 다 처음에 어떤 눈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저희가 선택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요. 내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으로 선택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얼굴이 이뻐서라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쟨 말을 잘해.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저 사람은 영업력이 좋아.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명단에 이름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트레이닝이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팀으로 여러분들의 성공을 향해 여기 있을 때 5명의 사람이 올 거예요. 옵니다. 제가 진이에요. 무조건 옵니다. 제가 이거 적어 놓은 거 나중에 파트너 사장님들이 보고 맨날 소름 끼친대요. 이거 초기 때 정말 트레이닝 많이 하거든요. 5명이 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지 적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5명이에요. 최대한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보내주신대요. 그냥 온대요. 온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약간 이런 것까지 적었었어요. 30대 초반, 뭐 직장인. 근데 이 사람 성품이 어땠으면 좋겠다.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이거를 처음 혼자 트레이닝을 적으면서 들어주세요. 아니면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루비를 갈 때요. 저 루비 가고 나서 아무것도 안 남았잖아요. 근데 루비를 갔는데 와, 파트너 사장님들이 왜 이렇게 아침에 안 일어나요? 근데 저는 그게 선이라 생각해서 아침마다 모닝콜을 그렇게 했네요. 시스템에 나오라고 한 2시간을 전화를 해요. 와, 나중 되니까요. 내가 무슨 뭐 사채업자도 아니고 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한 2시쯤 돼 가지고 나는 속 타 죽겠는데 2시쯤 돼서 전화해요. 나 늦게 일어났다고. 내가 본 비전은 이게 아니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 하면서 제가 파트너 이상형을 적어요. 그때 한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막 그때 적어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함께하면 행복해질까?' 막 이러면서 적어봐요. 그때 뭐였냐면 엉덩이 잘 붙이고 있는 사람. 되게 성실한 사람. 그리고 시스템에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앉아 있는 사람. 뭐 이런 거 또 적어 봤고요. 또 옆에 보니까 막 저는 웃기는 재주가 없는데 약간 팀들을 즐겁게 하는 능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저기 보니까 막 이렇게 레크레이션처럼 그런 거 하시는 분들도 꼭 팀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적어 봤어요. 그냥 원하는 대로.
막 적어봤는데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 제가 방금 말한 두 가지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한 번에 나타났죠. 누굴까요? 최혜진 사장님입니다. 저랑 4개월 동안 정기 케어할 때요. 저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저 지금도 맨날 이래요. 아, 내가 속았다. 맨날 와가지고 네 언니 이렇게 되게 정말 조용한 스타일. 정말 조용했습니다. 맨날 잠옷 입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이걸 많이 드리는데요. 비즈니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느꼈어요. 이분이 내가 찾던 사람이었구나. 아, 내가 그때 만났을 땐 몰랐어요. 이분이 이렇게 성실도가 높은 사람인지도. 근데 지금 제가 5년 동안 할 때 제 든든한 오른팔이 되면서 항상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파트너예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사람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혜진 사장님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유진 사장님, 하예진 사장님 제 1대 사장님인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진짜 제가 다 상상했던 사람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하예진 사장님은 정말 되게 똑똑하죠. 제가 정말 배울 게 많아요. 정말 가끔 제가 저한테 되게 스폰서로서 되게 정말 대우를 많이 해주시지만 정말 마음속으로는 배우고 싶은 게 되게 많은 언니예요. 정말로 보면은 정말 살아오신 그런 루틴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배울 게 많아요. 근데 정말 이거 원했었거든요. 한 3년 차 지나니까 또 이제 그다음 원하는 파트너가 나오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되게 신기한 게 지금 제가 얼굴 보이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 주진아 사장님, 이소희 사장님, 지금 배은서 사장님 이렇게 보이는데요. 진짜 신기한 게요. 정말 진짜 신기해요. 진짜 셋 다 제가 찾던 사람이에요. 난 소희 사장님은 학교 선생님인 것도 너무 신기해요. 제가 마카오 트립을 갔다가 같이 스피치하는 사람이 저기 뉴벤저스 사장님의 무슨 박정진 사장님? 거기 무슨 선생님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저랑 같이 이제 둘이서 마카오 가면서 하는데 선생님들은 저렇게 원래 다 이렇게 똑부러진 거야? 그래서 제가 반한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막 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막 정말 신기해요. 그냥 제가 단순히 스친 생각이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그 염원했던 게. 근데 진짜 직업이든 어떤 성격이든 그게 진짜 온다는 걸 알면서 이게 뉴스킨의 가장 큰 선순환이네. 상상. 이거를 알았어요. 근데 이게 미신이 아니라 여러분 그 Think Grow Rich라고 그 나의 꿈 나의 인생 있잖아요. 저희 필독서죠. 그게 원래 원서가 있어요. 크리사카 사장님이 항상 추천해 주셨던 그게 Think Grow Rich인데요. 제가 지금 잠깐 노트북에 밑에 깔고 있는데 이게 원서가 이번 연도에 한국에 나왔어요. 원래 이거가 나의 꿈 나의 인생을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파트로 나눴다가 갑자기 책 공부 시간 같지만 Think Grow Rich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이 책이 원서가 한국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상. 여기서 기승전 계속 상상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제가 시간을 좀 끌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를 지금 시간 관계상 더 할 거예요. 5분 적어보셨어요? 여기서 하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분들이 옵니다, 여러분. 왔을 때 밑부분인데요. 이분들을 여러분의 팀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이 각자 5명에게 리딩할 상황, 액션, 부분들, 내가 해야 할 일들 2가지씩을 정해보래요. 이 석사 포뮬에 나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적은 그분 있죠? 그분들, 왜냐하면 각자 살아온 거에 따라 현실 점검을 시키는 부분이 너무 달라요. 그죠? 제가 보상반에서 많이 얘기 드려요. 보상도 컨설팅이다. 180도 컨설팅하고 에이지랑미 컨설팅하는 것처럼 보상도 실은 그냥 많이 듣는 게 아니라 저희도 그렇잖아요. 다 뉴스킨 제품 알다 보면 나중엔 다 쓰죠. 보상도 나중에 알면 다 알게 돼요. 하지만 첫 번째 단추가 너무 중요하죠. 그때 보상도 컨설팅이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그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우선순위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소희 사장님의 얼굴이 돼서 소희 사장님 직업으로 생각했을 땐 공무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연금 소득을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실은 소희 사장님이 리크루팅 되신 건 연금 소득이 아니에요. 그죠? 맞죠? 소희 사장님.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이분들하고 니즈 파악을 하다 보면 결국 이분이 꿈이었던 건지 그러니까 일단 소통을 먼저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들의 직업으로 그들이 이럴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보다 그들한테 직접 꼭 물어보세요. 그 직업을 왜 선택했는지, 당신이 여태까지 인생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 건 무엇인지. 그러다 보면
보상은 6개밖에 없어요. 저희 그 쭉 배우셨잖아요. 그 6개 중에 이거를 최대한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로 초대하거나 아니면 내가 풀거나 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는. 네. 이거를 가장 제일 잘 말해줄 수 있는 강사의 강의를 보내줄 때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사유자재로 활용하시는 거거든. 이게 초대 부분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게 궁금하시다면 네, 분과반 마이스토리 보상반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깨알 홍보 시간을 잠시 가졌는데요. 여러분들 그들한테 내가 원하는 분이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것들에 대해서 적어볼게요. 이런 분이 왔어. 근데 저는 그다음에 어떤 할 일을 해야 될까요? 이걸 내 회로로 계속 생각을 하다 보시면 스폰서링이 되게 간단해지실 거예요. 왜냐면 이분을 만났거든요. 스폰서 사장님, 제가 원래 정말 되게 밝고 뭔가 미래가 있는 사람을 그렸는데요. 이 친구가 진짜 왔어요. 이 친구를 저는 어디로 초대하는 게 지금 가장 효과적일까요? 제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건 팀워크입니다. 약간 이런 거. 이건 되게 심플해져요. 그럼 스폰서 사장님 되게 그러면 이번 주에 여기로 와서 점심을 저희 같이 먹고 그리고 이거를 같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스폰서가 점쟁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명확하게 주지 않으시면 스폰서링을 심플하게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를 만나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적어보시고 내가 옆에 해야 할 일을 적었어요. 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 뭐 팀 문화 이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에이즈락 효과 이것도 괜찮고요.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명단을 가지고 스폰서 사장님이랑 상담하신다면 아마 되게 심플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폰서 사장님들은 여러분들이 말한 걸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과 귀로 올린 것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한번 적어보는 시간까지 가졌어요. 좀 상상이 가시나요? 그분들 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전 진짜 그 전에 첫 번째 루비는요. 내 말을 잘 들을 사람으로 명단을 줄였습니다. 내 지인 중에 내 말을 그냥 잘 따르고 원래 날 좀 좋아했던 사람으로 줄였어요. 두 번째 루비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팀이 거의 20-30명 정도가 됐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근데 대신 제가 잘했던 건 단 하나, 상상입니다. 진짜 원하는 게 간절했어요. 원하는 파트너 이상형이 명확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점점 팀으로 내 일원으로 생기는 거.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상상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간절하다 보면요. 나타나요. 그리고 나타났을 때 보여요. 뭘 원하는 게 있어야 보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아무나 와라 하면 진짜 여러분 아무나 옵니다. 아무나 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냐면 제 인생을 바꾸러 온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팀원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나랑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제가 별신을 잡고 다 기도했죠. 제발 좋은 사람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원하는 사람으로 보내주세요 할 만큼 간절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다음 스케줄이 없으시다면 진짜 이걸 앉아서 정말 이 상상하는 힘을 오늘 하루 끝내지 마시고 계속 잠재의식에 넣으셨으면 좋겠는 게요. 진짜 옵니다. 제가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게 한 명도 제 상상 속에 없던 사람이 없어서 아무나 오거나 아니면 그가 제가 원하던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근데 더 웃긴 재밌는 건 제가 그한테 이렇게 변하세요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진짜 간절해서 이 석세스 포뮬러의 리더가 갖고 있는 이 기술들을 계속 연마하고 내가 내 영역을 지키고 있으면서 꼭 어떤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를 상상하시면서 저희가 오늘 하루도 또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 영역만 같이 컨트롤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드 부분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에 마지막 파트 2로 리드를 석세스 포뮬러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도 4월 마지막 마감까지도 사장님들 저희 모두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타났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리딩해주신 우리 지은 사장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근데 진짜 너무 사실 처음에는 저 말이
아, 그렇구나. 상상하면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상상했을 때 내가 상상했던 사람이 나타난 그거는 정말 그걸 믿게 하는 힘이 또 나타나고, 아, 상상의 힘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또 깨닫게 했던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순간들이 다가올 거라고 믿으면서, 또 다음 주가 엄청 기대가 되죠.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또 이렇게 아침을 열면서 저희 스타트를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같이 사진 찍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을 끊었어요. 석세스 포뮬러 갖고 계신 분들은 사진 이렇게 들어주시고, 보람 사장님처럼 이렇게, 없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이렇게 타이파이브를 하고 같이 사진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플을 켜는 시간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더 예쁘게 나올 수 있게. 네, 좋아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찰칵. 한 번 더. 하나, 둘, 셋. 찰칵. 네, 사장님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 한 주 또 파이팅 있게 넘치게 그렇게 한번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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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